네,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생명 강의하는 신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좀 같이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그 1페이지는 쭉 이제 이번 수업, 방학 동안의 수업 어떤 요일인지 좀 일단 그게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 이제 2페이지부터 좀 같이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고등 생명과학이 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아셔야지 아이들 지도에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준비한 게 이제 과목인데,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가 기존에 생원, 생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생원, 생투가 이제 저희가 교과가 바뀌면서 과목이 3개로 쪼개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생원, 생투가 과목 3개로 이렇게.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나오는 게 2학년 1학기 집중이수로 일반 선택이 일단 생명과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요거 좀 찬찬히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 아마 그 책자에는 제가 음영으로 좀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 음영이 어떤 거냐면 좀 어려운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요 과목을 공부할 때 음영이 있는 부분, 제가 이제 킬러라고 써놨는데 그 부분을 조금 아이들이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단원이 3개거든요. 3개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생명 시스템의 구성, 잘 보시면 비고라네, 이게 생투라고 돼 있잖아요. 기존의 생투가 지금 여기로 지금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기존의 생원이에요. 근데 음영이 한 개도 없으니까 전부 다 암기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좀 되게 수월한 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2단원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2단원. 자, 여기 지금 뉴런의 구조랑 혈액형 좀 약간 음영이 돼 있고 나머지는 하얗잖아요. 일단 암기랑 자료 해석 파트. 그래서 지금 여기 뉴런하고 혈액형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음영을 넣냐면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산 같은 경우는 유전이 아니지만 저희가 볼 때 비유전의 준킬러, 그래서 조금 계산이 어렵다라고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좀 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단원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이제 기존에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왜 막 유전이 교과서 바뀌면서 없어졌어,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의 생원의 유전이 소단원이 4개거든요. 그 4개 중에 2개는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그 나머지 2개가 저 위에 3의 1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유전이라고, 유전의 일부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염색체 구조, DNA 유전자, 생세포, 요까지가 기존에 있던 생원의 단원 2개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고요. 자, 나머지는 뭐냐? 자, 진화의 원리가 원래 생투에 있던, 여기 사실 계산 파트예요. 좀 약간 좀 복잡한 계산인데 좀 계산이 어려우니까 여기 좀 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이제 생물의 분류랑 개통수 같은 경우는 사실 생투에 있던 게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암기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해서 외우면 되는 그런 단원이라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 일반 선택의 생명과학에서는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좀 어려운데 여기 1, 2, 3, 4 진화의 원리까지 여기가 좀 계산이 들어가니까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도 속도랑 혈액형 정도가 좀 약간 계산이 있으니까 중요하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암기랑 자료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과목은,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두 번째는 이제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세포와 물질대사예요. 자, 보실게요. 자, 세포와 물질대사. 자, 보통은 거의 2학년 2학기에 거의 다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일단 요 과목 잘 보시면 제가 이 비고란에 이게 생명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체가 원래 다 그냥 생투거든요. 생투. 그러니까 거의 다 생투에서 단원을 떼왔고요. 여기만 일부 생원이 이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반적으로는 생투였다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잘 보시면 여기 음영이 하나도 없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세포와 물질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음영을 하나도 안 넣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거의 다 회로 암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세포랑 물질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존에 생투가 요 과목으로 따로 떼져 나왔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막 복잡한 계산이나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제 전에 생투 강의했을 때도 요 파트는 애들이 되게 성적을 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회로 암기만 잘 정리해서 외우면 되니까 충분히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원이고요. 자, 만약에 과목의 어떤 그 난이도로 따지면 조금 이 과목이 이 3과목 중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제일 낮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암기니까 계산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 수월한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보시면 이거 생물의 유전인데, 이제 제가 여기를 좀 많이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음영이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3의 1을 보시면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저희 책자 보시면 전부 다 음영이잖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유전에
중에 생원의 유전 그 4개 중에 소단원 그 2개가 전부 이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3학년 1학기예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어서 좀 상당히 내용이 좀 어렵고, 이게 왜 어렵냐면 제가 기존에 제가 생명과학은 수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매번 새롭게 신유형이나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 사실은 여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이쪽으로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되고, 자, 나머지는 전부 다 기존의 생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투에 있는 분자 유전하기 좀 어려운데 그쪽이 지금 그대로 좀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과목 3개 중에서는 이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생물의 유전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어렵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 좀 많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제가 이제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제가 강조해야겠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준비한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아직 예비 고1이긴 한데요. 이제 중3 예비 고1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고1, 고2 올라가서 이제 어쨌거나 여러 가지 많은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의치학 한수 계열이라고 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화학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현재도 왜 전공 적합성 보시면 일단 생원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원이 제일 중요하거든. 뭐 생원이나 생투, 화투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과목이 구성되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이쪽 계열이면 생화를 조금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 사실은 제가 아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2번이에요. 2번. 자, 2번 내신 대비인데, 솔직히 이제 저희 친구들은 지금 현재 기존의 친구들하고 조금 양상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제 과탐에 대한 수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물화생지, 뭐 원투 이런 게 없고 그냥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신 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은 고3 가면 내신 대비가 거의 유명무실해요. 왜냐면 거의 절대평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고3 되면 거의 다 이제 수능에 몰빵하거든요. 막 현재 고3들은 막 내신에 막 애들이 막 힘들어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문제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 고1, 고2, 고3, 2학기까지 계속 내신 대비를 하면서 수능 대비를 같이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내신 대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아시겠지만 내신 대비 성적이 안 좋으면 이게 수능하고 연계가 되는 거라서 이제 수능이 아무리 잘 나와도 내신이 안 나오면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내신 대비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요거를 되게 좀 항상 강조 드리는 건데, 자, 물론 당연히 1등급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찬찬하게 좀 더 깊이 볼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보통 고1은 보통 전체 인원 300명이라고 치면 1등급이 대충 한 30명이죠. 자, 근데 제가 이제 더 강조드린 건 고2나 고3입니다. 고3. 자, 이제 고2, 고3에 오면 정말 달라져요. 그 내신 대비가. 자,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지금 저희가 고1이 전체 300명 중에 1등급이 30명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애가 이 30명 중에 20등이었다. 20등이었다고 칠게요. 그럼 이 친구가 이제 고2나 고3으로 딱 올라옵니다. 그럼 20등이면 보통 한 이 중에서 한 150에서 많아봤자 200명이거든요. 보통 생명 아이들 선택자가. 그러면 그 중에 10%니까 15명에서 많아봐야 20명이 1등급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여기서 뭐 한 20등이나 한 21, 22등이었다 라고 치면 여기 왔을 때 등급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여기 애들이 전부 다 여기로 가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자, 실제 대치동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실화인데, 그 친구가 여고 친구예요. 경기여고 경기여고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선배니까 걔는 이제 1등급이 4%인 친구예요. 그럼 보통 300명의 4%니까 전교 12등이잖아요. 그러면 전교 12등까지가 1등급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사실 13등, 14등인가 했던 것 같아요. 고1 말 전체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1등급은 아닌 친구잖아요. 그 친구가 고2,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가서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봤는데 전교 1등이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전교 13, 14등이에요. 1등급이 아닌 친구죠. 그 친구가 고2에 딱 올라와서 1학기 중간고사 시험 전교 1등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문과로 갔어요. 문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선생님 저 전교 1등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너 전교 1등이야? 알고 보니 문과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 친구가 전교 13등, 14등인데 문과 전교 1등이잖아요. 그럼 그 앞등수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이과라고 갔죠. 그러니까 전교 1등부터 전교 12등은 전부 다 이과로 갔어요. 기본적으로 그 학교, 경기고 그 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이 300명 중에 30명의 어떤 구성을 볼게요. 이 중에 문과생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한둘 정도? 제가 볼 때 한둘, 많으면 3명. 그러니까 이제 문과 최상위 친구들, 엄청 암기 잘하고 선행도 잘 돼 있는 친구들, 거의 다 이과 친구들이 거의 여기 안에 들어가요. 잘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좀 기고 날고 막 선행 많이 한 잘하는 친구들이 전부 여기 거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애들이 고스란히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2나 고3에서 1등급 받기가 고1보단 훨씬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도 지금 현재 고1 애들을 가르치고서 통과 뭐 이제 그런데 지금 그 친구들 중에서 지금 현재 이 1등급 안에 드는 친구들은 거의 다 이과 친구들이에요. 100점 맞는 친구들. 뭐 이제 저희 반에도 100점 맞은 애가 있는데 걔는 뭐 다 물원 뭐 심화, 물투, 화원, 심화, 화투까지 한 애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선행이 좀 많이 된 친구들이 당연히 등급 1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암기를 잘하면.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있는 잘하는 친구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10%이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그 10%가 뭔가 많아 보이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등수예요. 왜? 잘하는 친구들에서 어쨌건 10%를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려요. 진검승부다. 이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1은 잘 체감이 안 돼요. 고1. 왜냐? 고1 같은 경우는 여기에 까라르는 친구들 엄청 많아요. 좀만 하니까 등급이 나오거든요. 솔직히 300명 중에 10% 30명은 우리 애가 좀 선행 잘 돼 있고 좀 열심히 하면 요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통과 1등급은 좀 쉽게 나오는데 이제 만약 우리 애가 통과 1등급이니까 아, 이제 고2나 고3 가서도 1등급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오산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이 앞등수들은 당연히 1등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약간 애매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등급이 1등급 유지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명심을 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 애가 지금 현재 통과 1등급이나 뭐 수학 1등급이니까 아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내신 대비는 고2나 고3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거 하나 말씀드릴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득점을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지필 뭐 점수가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수행인데 수행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실화인 아이인데 걔는 남학생이에요. 걔가 이제 1학기 때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을 100백을 맞았어요. 지필로. 그러면 당연히 보통 저희가 예상을 할 때 1등급 보통 이제 등급이 한 학기마다 나오니까 자 1학기 끝나고 나서 등급이 걔가 1등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걔 물어봤어요. 걔한테 너 1등급이지 했더니 자기 2등급 문 열었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물어보니까 자기 수행평가 깎여가지고 등수까지 밀려가지고 이제 2등급 문 연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되게 수행도 굉장히 애들이 많아요. 각 과목마다 굉장히 많은 수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 뭐 이제 큰 애나 이렇게 뭐 애들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애들이 내신 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행 평가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애들이. 당장 수행평가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애들이 막상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중간이나 기말고사 내신 대비 시험 기간 때 내신 대비 공부도 해야 되는데 수행도 엄청 하는 거예요, 애들이. 당장 문제까지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막 내신 대비를 막 아이들이 막 집중해서 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워낙 학원 숙제도 해야 되죠. 학교 숙제 뭐 수행평가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그래서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실제 저희가 이제 고2나 고3 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과탐 과목들이 쭉 진행이 될 텐데 거의 다 이제 일반적으로 일단 출제되는 추세가 일단 지금 현재 수능 기출하고요. 이 학평은 저희가 보통 모의고사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말하는 거 고3 모의고사 그다음에 자의적인 문제인데 이제 자의적인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서 내시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동네에서는 영동고가 좀 되게 유명한데 영동고는 선생님들이 되게 문제를 그분이 되게 많이 만드셔요. 그래서 정말 이제 시중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영동고. 그래서 애들이 영동고 같은 경우는 시험 끝나고 나면 와 이게 무슨 과거 영재고 시험인지 모르겠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난이도 있어서 좀 약간 대비할 좀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고 같은 경우는 숙명여고가 조금 유전 상당히 어렵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약간 되게 단어 하나하나를 안 보면 틀리게 하는 것 같아요. 함정 문제를 되게 많이 내는 학교예요. 그래서 조금 과탐도 좀 미리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 수업인데 제가 수업 특징 잠깐 살짝 말씀드리고 그다음 넘어갈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은 제가 항상 이 설명회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만약에 우리 친구가 지금 고등 생명과학을 처음 봤다 그럼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이제 우리 애가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단계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 그럼 이제 만약에 우리 애가 여기 딱 들어오잖아요. 생명과학을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쭉 갑니다. 쭉 가다가 자 여기 와서 이제 딱 벽에 부딪히는 거죠. 이 벽이 뭐냐면 유전이에요.
제가 유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뭐 저는 이제 해년마다 예비고일들을 많이 가르치니까 그 친구가 상당히 수학을 잘하는 친구예요. 저한테 유전을 처음 들었는데 그 친구 딱 저랑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되게 수학을 잘하고 자기 미적 공부 다 했는데 미적 공부보다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적보다 어렵고 물리 역학보다 어렵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수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중학교 때 좀 선행들을 많이 하잖아요. 선행을. 뭐 수학은 당연히 선행을 많이 하실 거고 물리 화학도 마찬가지로 뭐 물리 올림피아드나 화학 올림피아드로 굉장히 선행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애들이 많이 접하니까 되게 수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저희가 생명은 막 고등 생명과학을 뭐 중1이나 중2 때부터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예비 고일들이 이제 딱 고등 생명과학의 유전을 만나잖아요. 그럼 갑자기 벽을 느끼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뭐냐. 이게 생물인지 아니면 과학인지 아니면 수학인지 모르겠다. 왜냐면 되게 확률이 많이 나와요. 이제 굉장히 갑자기 난이도가 탁 올라가니까 자기가 중학교 때 배웠던 생물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좀 되게 많이 벽을 느끼는 게 유전 파트예요. 그래서 아마 유전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선배 어머님들이 막 4-5번 봐야 돼. 그게 사실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당연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전을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유전 같은 경우는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유전은 어떤 식으로 일단 처음에 정복을 해야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반복이거든요. 반복. 자,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이 전체 과정 만약에 유전이 500문항이 있다라고 치면 이 500문항을 맨 처음에 볼 때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냐면 이 기본 핵심 100문항이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 번 보는 거예요. 여러 번. 자, 이거를 여러 번 보면 여기를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딱 다다르게 되고 이 100문항의 핵심 유형만 확실하게 정복을 해도 나머지 400문항은 거의 비슷해요. 솔직히.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반복인데 그럼 어떤 식으로 반복을 시키냐? 제가 일단 수업 시간에 당연히 기본적인 핵심 문제를 풀어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과제가 있잖아요. 과제도 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 3번은 테스트인데, 자, 테스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테스트가 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보통 우리 친구들이 되게, 아이들이 등치만 크지 되게 심각하잖아요. 어떤 식이냐면, 테스트를 봤을 때, 첫 시험에서, 어떤 친구가 100점을 맞은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가 만약에 첫 시험에서 학원 시험이에요. 80점 맞았다. 그럼 이제 이 두 친구는 굉장히 길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딱 첫 시험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비 고1인데 내가 고등 생명과학의 첫 테스트를 100점 맞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굉장히 자신감 뿜뿜이에요. 엄마 나 생명 좀 소질 있나 봐.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애가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진짜. 그 다음에도 더 잘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첫 시험에 80점 맞잖아요. 그럼 애가 뭔가 자신감을 잃어. 그래, 역시 생명은 나랑 아니야. 역시 나는 물리화학이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당연히 애들이 테스트를 100점을 많이 맞으면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테스트를 100점 많이 맞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거리 중에 이제 제가 답을 찾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준 문제나 과제에서 제가 테스트는 항상 변형을 합니다. 변형. 이 변형이 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바꾸거나 객관식 문제를 올 주관식으로 바꾸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가 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과제만 열심히 해도 성적이 100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친구는 나 생명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뒤에까지 쭉 이제 성적이 쭉 끌어나가는 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이 테스트를 너무 어렵게 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테스트가 막 50점 나오면 공부하기 싫어요, 솔직히. 어머님들도 해보셨잖아요. 내가 뭔가 테스트를 봤을 때 성적이 잘 나와야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오면 하기 싫잖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하지 말까? 그런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제가 일단 최선을 다해서 테스트는 좀 뭔가 애들이 뭔가 기본 실력보다는 이제 성취도에 일단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 수업이랑 과제만 좀 충실하게 아이들이 좀 열심히 해도 어쨌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게 자신감 있게 그 다음 수업에 일단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기를 많이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유형 정복이 되고 심한 문제는 자동으로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애들이 단계적으로 뭔가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 방학이 좀 짧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드릴을 좀 많이 시킬 거라서 좀 이렇게 좀 과정이 진행된다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할게요. 이 보시면 제 교재인데 이게 기출 분석이랑 1등급 문제인데요. 이 기출 분석은 뭐냐면 수능 기출 문제예요. 아까 제가 학교 내신에서 수능 기출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 문제.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 뭐냐면 1등급 문제는 잘 보시면 이거 학교예요. 경기고 단대부고 이렇게. 그래서 실제 고2 내신에 나왔던 문제들을 제가 이제 매 주차마다 이렇게 문제로 좀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 미리 보여주면 애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일단 교재가 진행이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한 개만 더 할게요. 자, 마지막은 이제 제 그 개설 강의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유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전 핵심 완성은 월금 아침이고요. 이 회차별 진도를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1차 시부터 3차 시까지가 일반 선택의 유전입니다. 일반 선택. 나머지 4차부터 7차까지는 이제 저기 진로 선택에 있는 왜 3학년이라 어렵다는 그 파트 일단 유전이라서 일단 요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의 유전 핵심을 일단 좀 마무리할 수 있는 일단 그런 수업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유전 심화입니다. 여기 지금 약간 잘랐는데 화목이에요. 화목. 주 2회고요. 자, 보시면은 마찬가지 일반하고 진로 선택인데 아까 봤던 여기에 심화예요. 그러니까 요 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 애가 고등 생명과학 유전을 어디선가 한번 들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좀 더 심화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사실 강조하는 게 세 번째랑 네 번째인데 세 번째는 보시면요. 이제 저희가 고등 생명의 전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 전부 합친 거 아까 과목 3개. 자, 그 중에서 이 수업 뭐냐면 계산만 골랐습니다. 계산. 아까 제가 중요합니다. 음영 부분 있잖아요. 음영 부분. 그래서 자, 전도 속도 아까 계산 다 계산이에요. 전도 속도 계산, 유전 계산. 마찬가지 사람의 유전, 유전자 발현. 그래서 일단 여기는 생원이랑 생투에 있는 계산만 뽑아서 좀 이렇게 핵심적으로 나가는 그런 수업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주 1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업 같은 경우는 12회에 완성되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 되게 좀 제가 추천드리는 수업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이제 계속반인데 보시면 토요일 아침 타임인데 마찬가지 주 1회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자, 일반하고 진로 선택의 유전 파트인데 지금 여기는 사실 유전만 좀 확실하게 잡는 반이에요. 그러니까 요 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맨 처음에 유전을 처음 듣는 친구들은 못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유전을 한번 들었던 친구들 중에서 잘 보시면 여기 자, 전부 다 유전 파트고요. 그다음 여기는 잘 보시면 생투예요, 생투.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업은 그래서 어떤 생명과학을 처음 듣는 친구들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서 유전을 한번 들었고 유전 심화와 생투를 좀 듣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생투에 대한 회차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유전 심화랑 생투를 끝내고 싶다 그러면 일단 요거 많이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여름방학이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을 이용해 단기에 좀 뭔가 우리 아이들 학습을 좀 늘리고 싶을 때는 이런 수업들을 들으면 좋은데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학이나 과탐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돌릴수록 당연히 성적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그런 과목이에요. 저가 이제 과학생이긴 하지만 제가 봐도 당연히 여러 번 돌리면 성적이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이제 물론 제가 그렇다고 국어 영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닌데 똑같은 시간 투자했을 때 국어 1시간과 수학 1시간, 과학 1시간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과생이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2나 고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가 너무 잘하는 친구들끼리 거기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라서 당연히 여러 번 돌린 친구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되게 중요한 시기니까 저도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